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하겠다는 군사 분야 협정을 어제 맺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사실상 군사 동맹과 다름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한쪽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보다는 조금 낮은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61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은 이후 2000년 침략 위기가 있으면 즉각 접촉하기로 수준을 낮췄는데 다시 이를 격상한 겁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동맹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국제전제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새로운 수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는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ваше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мы значительно продвинулис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аших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오늘 확대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배석자는 13명, 크렘린 내각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천연자원부와 교통부, 보건부, 연방우주공사와 철도공사 등 분야별 책임자들이 모두 나와 양국의 거침없는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6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이 첨단 무기 개발에 나서면 결국 미국의 위협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소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노예해방일 휴일이어서 공식 브리핑은 없었지만 국무부는 한국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북러 협력은 한반도 안정과 우크라이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냉전 시대 이후 맺어진 가장 강력한 협정이라며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서로에게 군사를 파견하는 일은 실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러 사이의 군사적 협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They will share military technology. I think that was his phrase. Well, the question is how sensitive, what kind of sensitive technology, but it is definitely a concern. 북러 협정 체결이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전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이것이 미국의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If Russia helps North Korea to develop missiles that can strike not only Guam but the mainland territory of the US, that's pretty scary, and the US needs to develop tools to address that threat. 미국 언론들은 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식량과 연료, 현금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나라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6개월 만에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어제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한 뒤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고 타지마할도 찾았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했고 문체부 예산 4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2년 국정감사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가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나라 돈을 사적으로 쓴 거라며 고발장도 냈습니다.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원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는데 지난주 형사 2부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사도 한 명 더 투입했습니다.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회고록에서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내식에 6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공격하자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이 실제 비용은 3분의 1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같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셀프 초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도종환 전 장관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기쁘다고 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일축했습니다. 셀프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 인도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공식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는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시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도 추가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여사팀 가운데 한 명으로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최재형 목사가 지목한 인물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인물은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입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자 조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며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김창준 의원이 건으로 소통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다음 차례는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인 유모 행정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유 행정관이 김 여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마중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